여러분들 오랜만에 영상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우리 정치 참여에 대해서 쭉 배웠다면 이제는 단원이 바뀌었어요. 3단원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86페이지, 87페이지 그리고 88페이지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87페이지 내용입니다. 헌법의 의미, 헌법의 의라는 건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말하고요. 헌법의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상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규칙 속에는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어떠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나라가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두 번째, 이 헌법의 특성. 헌법은 최고성을 가져요. 법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놓여져 있다. 그럼 법 체계가 뭔지 알아야겠죠? 체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주시다. 영주시 휴천동이다 라고 한다면은 가장 작은 단위가 휴천동, 그 다음 높은 단위가 영주시, 그 다음 경상북도, 그 다음 대한민국 이렇게 되잖아요. 체계가. 그죠? 그런 것처럼 법에도 체계가 있다는 거야. 더 위에 법이 있고 더 아래 법이 있다는 거. 볼게요. 그래서 이게 법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체계. 법을 체계적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위의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례나 규칙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라는 거는 알죠? 각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각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게 바로 조례나 규칙이고요. 그 다음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에서 법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제정한 규칙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 다음 위에 의회의 의원들이 만든 것이 바로 법률이에요. 의회에서 제정하는 거. 그 다음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나 규칙, 명령이나 법률은 헌법을 지키면서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헌법이 하라고 하는 그 선 안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명령을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 조례나 규칙 혹은 명령,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다면 헌법에 적혀있는 내용과 맞지 않는 규칙이 여기 내에 적혀져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헌법에 맞도록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헌법은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이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아셨죠? 법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이게 최고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고요. 다음에 추상성. 헌법은 추상성과 일반성. 헌법은 일반적인 법률에 비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들을 모두 포괄하고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적어 놓는다면 법률을 만들 때 혹은 여기 뒤에 보다시피 명령이나 조례 규칙을 만들 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헌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만들어 놔야 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뚜렷하게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놓아 버리면 그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헌법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불편해서 일부러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미의 변화.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하거나 구성하거나 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행정부와 의회와 이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하면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의회와 이 행정부 간에 서로 견제 방법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선거할 때 배웠잖아요. 어떤 선거법이 있고 또 선거로 뭐 이 비례대표로 뽑느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국가기관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상호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이 헌법이 담당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 근대로 넘어왔어요. 근대에서는 국가 통치기관의 존립 근거이자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을 헌법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근대에는 우리가 과거에 법정 시간에 배웠지만 시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마음껏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왕을 몰아내자 하고 권력을 의회 중심으로 끌고 왔던 게 시민혁명이었죠.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혁명이었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근대에는 이제 자유가 가장 중요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가치관이 매우 중요해져서 헌법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라는 힘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헌법이 담당했습니다. 왜? 그동안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해서 국민들이 힘들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을 헌법에 정했고요. 그게 바로 권력 분립의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3권 분립의 원칙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권력이 나눠져 있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이게 근대 때 갖춰진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 등장합니다. 헌법인데 현대로 넘어온 거예요. 이 현대에서의 헌법의 성격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사회권이라는 거예요. 자유권과 사회권은 과거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사회권이죠. 그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단순히 개입을 하지 않고 개인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복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 현대에는 복지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87페이지 내용까지 있고요. 미국의 수정헌법 한번 읽어보시면 미국의 헌법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입헌주의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입헌주의의 이해, 의미, 입헌주의가 뭔지 정도까지만 오늘 영상으로 찍고 그 다음 영상으로 넘기겠습니다. 입헌주의에 대한 것들. 의미, 입헌주의라는 건 헌법을 기초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입헌, 헌법을 세워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는 건데, 길게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를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입헌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법이 없이 왕이 마음껏 통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법치주의와 유사하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치주의의 반대가 인치주의잖아요. 그래서 입헌주의도 법에 따라서, 특히나 법 중에서도 헌법을 세워서 통치한다 라는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 밑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